고성이가 숨겨둔 금고의 두 번째 문이 열리는 순간 박진석은 이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걸로는 끝이 아니다라는 걸 직감했는데요. 온갖 고상은 다 떨고 영라의 말투 하나까지 지적하던 고성이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다 들통나게 되는 것은 딸 영라에 의해서이길 바라는 시청자를 위해 상상의 시나리오 출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영라는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돌덩이 같은 두려움이 가슴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박영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더 이상 전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박영라 자신이 처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박영라는 엄마 고성이 방에서 발견한 금고 앞에서, 그리고 금고 뒤에 또 숨어 있던 더 큰 금고 앞에서 엄마 고성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얼마 전 고성이 방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고성이가 금고문을 열고 거기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금고 안쪽에 또 금고가 있었습니다. 영라는 얼른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그 금고는 왜 보이지 않게 깊게 설치해 놓았는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라는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며칠 동안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온갖 생일, 기념일을 다 넣어봤지만 소용없었는데요. 의외로 단순한 번호였습니다. 바로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와 아버지 자동차 번호를 합친 번호였습니다. 영라는 고성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시 또 며칠 동안 하나씩 정리된 파일들과 빌딩 문서들을 모두 뒤져보았습니다. 거기엔 지은호와 한우진의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라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서로 쌍둥이이고 그 쌍둥이 출생연도와 고성이의 첫 번째 결혼연도, 지은호와 한우진을 보육원에 맡긴 거, 보육원에서 한우진을 다시 데려온 거, 어릴 적 사진들. 영라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요. 이 편지는 누군가 멀리 떠나며 쓴 편지처럼 보였습니다. 성희에게로 시작해서 잘 부탁해 쌍둥이 엄마로부터로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라는 처음에는 이 편지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마지막 쌍둥이 엄마라는 글자의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은호와 우진 오빠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엄마가 따로 있다면 우진 오빠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야? 영라는 잠깐 동안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크고도 무서운 비밀 앞에서 영라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영라는 아직 혼자 해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박영라는 엄마 고성이의 폭력적인 통제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 통제는 단순히 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 없이 살 수 있겠냐는 방식으로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사람을 지배하려 했었죠. 그래서 박영라는 금고의 내용을 며칠 동안 나눠서 확인하면서도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고성이가 먼저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성이가 박영라 방에 들어와서 진화그룹 아들과 다시 잘해서 결혼을 하라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라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울컥함에 가까웠습니다. 박영라는 엄마 고성이가 자신을 딸로 대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다룬다는 걸 너무 오래 봐왔으니까요. 엄마, 나한테는 인생이야. 엄마한테는 계약서겠지만. 고성이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단단한 미소가 사라지는 순간이 늘 무서웠는데요. 이번엔 박영라가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영라는 이미 금고 안에서 확인한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 한우진,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출생 기록 같은 것들요. 엄마, 그 금고에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박영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랑 한우진 쌍둥이 맞는데 엄마 친자식 아니잖아. 엄마가 첫 남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이미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지은호와 한우진이잖아. 고성이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로 사람을 눌러버리는 태도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영라야, 내가 뭘 오해한 거야. 그건 다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사람 버리고 필요할 때만 데려온 게 사정이야. 영라가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는 언제 들어왔는지 박진석과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정된 귀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났고 박진석은 요 며칠 이상하게 머리가 어지럽다는 이유로 집에 더 빨리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딸과 아내의 목소리는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었죠. 박진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금고? 고성이가 표정을 재정비하려 했지만 박진석이 이미 다 듣고 들어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이가 무슨 표정을 해도 소용없었죠. 박영라가 박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방에 금고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고성이의 야심과 이기심을 의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새어머니가 이 집을 사랑하긴 했겠지라는 마지막 핑계를 붙들고 있었는데요. 박영라의 말은 그 핑계를 칼로 잘라버리는 선언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곧바로 고성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는 애써 고급스럽게 웃으며 말해보려 했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개인 금고예요. 지금 열어보자는 건 너무. 박진석이 차갑게 자르며 그 금고를 열지 않으면 영라의 말이 틀리다는 것도 증명해 보이지 못할 텐데. 박진석이 고성이의 팔을 잡았고 고성이는 잠깐 몸을 비틀며 버텼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한 발 더 나서서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지금은 버티기보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세요. 고성이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가 자기 편이라고 믿고 싶었고 적어도 끝까지 가족 역할을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성재의 이 한마디가 더 치명적이었죠. 첫 번째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이 나왔습니다.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걸 누르면 뒤에 또 있어요. 박진석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금고가 드러나자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박진석은 말없이 두 번째 금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골드바, 현금 뭉치들, 해외 계좌 서류, 그리고 지은호와 한우진의 파일. 박진석의 시선이 파일 제목에 멈추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의 분노는 즉각적인 폭발이 아니라 차갑게 가라앉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분노가 더 무섭다는 걸 박성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지은호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뜻이지? 고성이가 숨을 억지로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그 애가 버려진 아이였고 나는 그 애를. 박진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우진은? 고성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떨림은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 어디부터 막아야 하냐는 계산의 흔들림처럼 보였죠. 박영라가 견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 들어가려고 이미 있었던 아이들을 활용했어. 그리고 남편이 죽자 버릴 수 있었잖아. 박진석은 조용히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이가 첫 결혼 당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사망한 첫 부인의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한우진을 어느 시점에 다시 데려와 의사 부인이 되려는 도구로 쓰려 했는지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기록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확인하는 태도로 훑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판결문이 거의 완성됐다는 뜻이었죠. 여기 적혀 있네. 의사한테 접근하려고 버린 아이를 다시 데려왔다. 그게 실패하니까 다음 타깃이 나였고, 고성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과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난 지금은.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지금은 변했나? 그 한마디에 고성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이어서 아주 느리게 말했는데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믿었던 이유는 아내라서가 아니야. 아이들 엄마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당신은 진정한 엄마였던 적이 없네.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참회의 흔들림이 아니라 이 남자가 진짜로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공포였죠.
박성재는 그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새어머니 고성이는 박진석을 사랑한 게 아니라 박진석이라는 이름을 사랑했다고요. 박진석이 문서 속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뭐냐? 내 재산 일부를 해외로 분산시키면서 명의가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고성이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저희 가족을 위한 혹시라도 회사가 위험해지면.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사람을 얼게 만드는 웃음이었죠. 회사, 가족, 아니, 너 자신.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석의 어조는 이미 가정 문제가 아니라 경영 판단이었는데요. 김 비서, 지금부터 고성이가 접근 가능한 법인 계좌, 개인 계좌, 해외 관련 서류 전부 긴급 동결 절차 들어가. 그리고 내 변호인단 호출해. 고성이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박진석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진석의 분노는 마침내 끓는 물처럼 터졌습니다. 무슨, 내가 한 게 무슨지 내가 지금 확인 중이다. 박영란은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를 무너뜨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아빠 박진석이 이렇게 분노하는 일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건 배신과 거짓말이라는 말을 수백 번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우진 오빠의 간이식도 숨겨줬는데 그 배신과 거짓말이 엄마 고성이의 이름으로, 그것도 수십 년치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만 하면 너는 또 다른 집을 찾겠지. 또 다른 아이를, 또 다른 남자를, 또 다른 이름을 도구로 쓰겠지. 고성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나도 살아야 했어요. 세상이 날.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했다는 말로 남을 죽이지 마. 그때 박영라가 마지막 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 있던 얇은 봉투였는데요. 그 봉투에는 보육원 관련 정리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문장을 읽자마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이 함께 있었던 시절, 그리고 한 아이만 데려간 뒤 보육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기록이 암시처럼 붙어 있었거든요. 박영라가 그 봉투를 박진석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이것도 봐요. 박진석이 문장을 읽는 동안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사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관련된 흔적일 수 있다는 뜻이었죠. 박진석이 고성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고성이, 내가 진짜로 아이들을 버린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었던 자리까지 지워버렸다면? 고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난 그런 짓 안 했어요. 박진석은 더 이상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고성이의 말이 증거보다 가벼운 공기라는 걸 깨달은 상태였으니까요. 박진석은 즉시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법무팀과 외부 로펌 쪽이었습니다. 고성이 관련 과거 혼인 기록, 아동 유기 정황, 위장 입양 혹은 친생자 사기 가능성 모든 범주로 조사 착수, 필요하면 수사기관 협조까지. 고성이가 그제야 진짜 공포에 질렸습니다. 여보, 제발 나를 이렇게까지는 제발. 이렇게까지.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냐.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이 더 잔혹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아버지는 이미 마음속에서 고성이를 끝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로 사람을 때려 쓰러뜨리는 타입이 아니라 결정으로 사람의 세계를 삭제하는 타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고성이는 집에서 사실상 격리됐습니다. 명목은 휴식이었지만 실상은 박진석이 변호인단과 함께 고성이의 계좌와 재산, 그리고 대외 직함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 벌기였죠. 박영란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도 한참 울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한 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박성재는 박영라에게 물었습니다. 영라야, 너 괜찮겠어? 박영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나 괜찮은 척 평생 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뭐. 박성재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증오했지만 박영라가 고성희의 딸로서 감당해온 상처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고성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고성희는 최대한 단정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좋은 아내라는 얼굴을 쓰고 있었고 좋은 엄마라는 말투를 꺼내려 했습니다. 여보, 어제는 다들 흥분해서. 박진석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성희, 이혼 서류다.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진석은 감정 없이 말했는데요. 난 배신하는 사람과는 한 지붕 아래 못 산다. 내가 내 아내였던 시간은 여기서 끝이다. 고성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먼저 생존 본능이 올라왔습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이 집 이미지 어떻게 되겠어요? 박진석이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이미지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만든 건 거짓말뿐이야. 박진석은 이어서 더 무섭게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선택지를 하나 준다. 조용히 나가서 법적 절차에 협조해라. 그러면 아이들만큼은 언론에서 최대한 보호해주겠다. 하지만 내가 한 줄이라도 거짓으로 버티면 난 내 과거를 세상에 있는 그대로 공개할 거다.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완전히 버리겠다고?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다. 정리하는 거다. 그 말이 고성희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고성희는 사랑의 파국이 아니라 경영, 리스크 제거라는 언어로 자신이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죠.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까지 당신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집안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내 사다리로 쓴 거다. 박성재가 그 자리에 들어오더니 아버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법무팀에서 받은 1차 보고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고성희 이사장님 명의로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첫 결혼 관련 기록이 꽤 불투명합니다. 고성희가 박성재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성재야,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박성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저한테는 가족이기 전에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고성희의 눈이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석은 공식적으로 고성희의 모든 대외 직함을 정리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 사회활동, 후원의 명패, 그리고 고성희가 자선의 얼굴로 쌓아온 이미지가 한꺼번에 해체됐습니다. 박진석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했는데요. 이건 자비라기보다 전략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도망갈 구멍을 주지 않기 위한 냉정한 관리였죠. 그리고 며칠 뒤 결정타가 들어왔습니다. 박영라가 발견했던 보육원 관련 봉투의 기록이 외부 증언과 연결될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이 지역이 과거 흔적을 줬던 흐름과도 자연스럽게 맞물릴 여지가 있었죠. 박진석은 그 정보를 듣자마자 결론을 더 단단히 굳혔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 이 여자가 다시 움직이면 지은호도 한우진도 영라도 또다시 피해자가 된다. 고성희는 결국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별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박진석이 만들어낸 완벽한 퇴출 절차였죠. 고성희가 집을 나가는 날, 박영라는 끝내 엄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박영라는 엄마 고성희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순간 자신이 다시 무너질 걸 알았거든요. 엄마, 나한테 이제는 엄마 역할 하지 마. 그 한마디가 박영라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고성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나 닮았구나. 박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엄마처럼 사람을 이용하지 않을 거야. 박진석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딸 박영라에게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박진석도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속았다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어두운 시간을 못 봤다는 죄책감이 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늦게 지켰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안 늦겠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결심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조용한 아버지의 부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내쫓는 걸로 끝내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의 삶을 망가뜨린 시스템 자체를 끊어내고 박영라가 다시는 같은 공포를 겪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려는 사람이었죠. 며칠 뒤 박진석은 지은호와 한우진 관련 조사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을 닮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박진석을 만나야 한다며 연락을 해온 날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아마도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정보와 감정, 그리고 가족의 체면을 미끼로 버텨보려 했겠죠. 하지만 박진석이 나온 자리는 협상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변호인과 함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혼 합의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이름으로 빼돌린 것들 전부 회수하는 절차고, 이건 내 과거 혼인과 아동 방치 정황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목록이다. 고성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에 넣겠다는 거야?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옥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일이 결정한다. 고성이는 그제야 자신이 더 이상 박진석의 아내라는 방패를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끝까지 엄마라는 가면을 쓰려 한 겁니다. 영라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여기서 끝내자고요.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라는 내가 생각하던 방식으로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다. 영라는 이제 나와 성재가 지킬 딸이다. 그 순간 고성이는 완전히 기댈 벽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의 이름은 재단과 기업의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고, 고성이가 관리하던 비밀 자산 일부가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세상은 아직 고성이의 모든 악행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만든 울타리에서 완전히 퇴출됐고, 박성재가 지켜온 가족의 이름에서도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찢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엄마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끝이 난 거야. 박진석은 그날 밤 박성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제부터가 진짜다. 고성이가 혼자였는지 어딘가에 공범이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라. 그리고 지은호와 한우진이 다시는 누구의 도구도 되지 않게 해라.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